2023년 9월 10일 오후 8시 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별의별 자연치 이야기에 2주일 만에 돌아온 영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레이븐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아니 와는 뭔데? 오랜만에 복귀하셔서 좋다는 느낌으로? 땡땡이 친 건 아니고요. 저도 현생을 살아야 되고자 일요일마다 출장을 다니다 보니 어쩔 수 없게 스킵을 좀 하게 됐습니다. 3주 연속으로 심심한- 일요일에 못 쉬었다는 소문이. 네, 지금 3주째 일요일 못 쉬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얘기해봤자 지금 팀 꼬라지가 이런데. 아이고. 그래서 별자리의 자리를 비우게 됐던 점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심해요. 심심해요. 저번 주에 영구님이 와서 말씀하실 것 같다는 그 얘기가 뭐였나요?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뭐 까먹었던데? 뭐라고? 뭐였더라? 영구님이 뭐지? 나 있었으면은 기억 안 나는데? 얘기할 것 같다라고 레이븐이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 정복은 왜 안 쓰냐? 선수들 컨디션 좋은 선수 안 쓰고 아무나 막 갈아서 쓴다. 뭐 어쨌든 아무리 분위기가 안 좋아도 우리의 인트로는 즐겁게 들어가야죠. 이제 롯데 얘기로 좀 접어들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촬영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총 8경기를 소화했고 더블헤더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8경기 전적은 4승 4패 5할 승률을 유지를 했습니다만 리그 초중반이 아니고 후반인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하죠. 이제 치고 올라가가지고 어떻게든 승차를 줄여내야 되는 상황인데 반타작을 했다는 거는 사실상 끝이지. 어렵다도 아니에요. 이젠 끝났다. 예. 제보크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난 진짜 상상도 못했다. 뭐 항상 어떻게든 긍정을 짜내보긴 하는데 요번에는 그냥 진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경기차를 어떻게든 줄여 나갔어야 됐었는데 물론 그렇죠. 살인적인 일정의 억가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다. 예. 다음 시즌에 봅시다. 라는 저는- 느낌이네요. 세다. 사실- 제보크님 세. 사실 다들 부정해왔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잖아. 그렇긴 해요.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주중에 삼성과의 3연전이 있었고 NC와의 더블헤더가 낀 4연전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NC 상대로는 2승 2패 그리고 삼성 상대로는 그래도 수입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만 상황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성 상대로는 정말 수입을 했어야 되는 거죠. 진짜로 5강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죠. 특히나 이제 감독대행으로 계시는 분께서 가을 야구를 위한 총력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수들은 미친 듯이 갈려나가는데 4승 4패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총력전 주장한 것 그냥 선수를 갈기 위한 밑밥이지 않았을까. 어차피 자기는 투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얘도 그냥 되는 대로 쓰고 쟤도 되는 대로 쓰고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튼 감독이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선수 운용 자체가 더 매끄럽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즌 마감하신 제보크님 한마디 해주시죠. 시즌을 마감했어. 선수 교체 자체도 계속 매끄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안 매끄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김상수 선수 저번에도 영상에 한번 사장님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볼을 계속 그렇게 던지고 있었는데 선수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다들 느끼고 있었는데 더가웃에 앉아 계신 감독 대행님은 모르시는 느낌이었나 봐요. 저 2번 볼넷 보내고 이제 쓰러지실 때까지 계속 던지게 했다는 게 저는 그 점에서가 제일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누가 봐도 그러고 보니까 내려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10년 넘게 김상수 선수를 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볼 9개 연속으로 던지는 거. 원래 그런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위화감을 느끼고 액션이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적어도 그러니까 뭐 투수 코치랑 얘기를 한다던가 약간 당황한 듯한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야 됐다고 보는데 뭐 일단은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선수들에 대해 컨디션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애써 무시한 건지 뭐가 됐든 간에 질책을 받아 마땅하고 그러나 질책을 한다고 해도 그걸 질책으로 받아들이실지도 의문이에요. 네. 아무튼 승패 마진은 아직도 마이너스 8을 기록하고 있고
6위 두산하고의 승차도 줄여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아. 기아랑 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5위가 또 SSG인 거는 약간 또 의외긴 하네요. 그렇죠. 야무지네. 네. 기아랑 싸울 생각을 하다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가려면은 이제 기아하고 이제 다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5위 팀이 어느샌가 바뀌어 있어요 또. 근데 어. 기아가 워낙에 약진을 잘 했고 그리고 SSG가 좀 시즌 초에 비하면 정말 많이 처졌고 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요즘에 제가 아는 그 SSG 팬 블로거님 한 분 계신데 그분도 멘탈이 나가셨더라고요. SSG 쪽도 분위기가 우리만큼 심상치 않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번 작년에 와이어 투 와이어를 했었다 보니까 조금 더 충격이 네. 큰 것 같아요. 위에서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내려온 것도 있고. 이번 그렇죠. 시즌 정말 격변기이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인정합니다. 진짜 순위가 정말 많이 바뀌네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어서 그렇지 6위인 두산도 승패 마진이 플러스 2가 됐거든요. 플러스 2예요. 플러스 2. 맞습니다. 네. 5화를 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SSG가 다시 약진을 좀 한다. 그러면 정말로 5월 찍고도 가을 야구를 못 가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와중에 롯데는 지금 승패 마진 마이너스 8이잖아요. 아, 거기까지. 언감생심인 상황인 건데 자꾸 그렇게 뭐 포기하지 않았다, 뭐 충력전을 하겠다 주장을 하시면 뭐 어쩌라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상수 선수 부상당한 금요일에 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날 포기된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그 버틸 동력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구승민 선수 어깨 불편해서 경기를 못 나오고 있고 김상수 선수 뇌전근 부상으로 이탈했고 이제 어떻게 쫓아가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불펜의 두 주축이 무너졌는데 이제 중간에 버티기가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좀 산술적으로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지금 SSG가 남은 경기에서 5할 승률만 유지를 해도 75승 2무 67패입니다. 어우, 근데 우리가 이 SSG를 넘으려면 76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남은 경기가 26경기. 그 중에 이야, 아, 이게 21경기를 이겨야 되네. 네, 26경기가 남아있는데 76승을 하려면은 21승 5패를 해야 돼요. 4연승 1패, 4연승 1패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이제 누가 기아 타이거즈지? 사실상 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롯데가 그 산술적 가능성을 실현한 적은 한 시즌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 예전에 언제였더라 그 기아하고 4연전 그이었나? 남은 4경기 무조건 다 이겨야지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2017년에 있었죠. 올라갔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산술적으로 마지막 경기 이겨서 올라갔고요. 그때가 아니었던 네, 그 전이었어요. 201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네, 네. 13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누가 이제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 이대호가 마 하고 이제 버스에서 뭐라고 했대요. 이대호 곱창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상황인지라 감독도 나간 마당에 지금까지 무리해서 리그를 소화해서 왔던 뭐 방금 말씀드렸던 김상수 선수나 구승민 선수나 김원중 선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투구를 몇 년간 이어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한테 휴식 주고 좀 신진급 선수들한테 경험치를 먹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그냥 접고 내년을 준비하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21승 5패가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뭐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솔직히 안 되잖아. 그렇죠. 뭐 박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만에 풀시즌을 뛰었기 때문에 좀 후반기에 체력이 약간 떨어지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이학주 선수는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내야수 자원으로는 뭐 최근에 우리가 봤었던 유격수로 나왔던 배영민 선수나 그리고 퓨처스리그에서 꾸준하게 이루수 훈련을 받고 있는 정대선 선수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외야수 포지션도 이제 김민석 선수랑 윤동희 선수가 체력적인 부침이 나타나는 시기라면 김동혁 선수한테 기회를 줘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고 투수진에서도 뭐 최영환 선수나 다른 선수들 그러니까 진승현 선수가 또 최근에 또 워낙에 투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1.1이닝을 소화했죠. 네. 투구수가 많은 선수들을 좀 내려주고 젊은 자원들 김창훈 선수나 뭐 홍민기 선수들 같은 선수들을 1군에서 좀 경험치를 먹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속상호 선수 1군 투구도 좀 보고 싶긴 하네요.
아, 네. 석성훈 선수 1구2도 보고 싶어요. 네, 가뜩이나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올려놓고 왜 안 쓰는 겁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게 말이죠. 서동욱 선수도 구경만 하고 갔고. 그러니까 올려놓고 경기 출전 제대로 안 시키고 내려보내고 지금 이런 장난질을 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정말로 총력전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인가? 아무튼 이런 결정 자체가 뭐 이 결정이든 저 결정이든 총력전이든 리빌딩이든 결정이 내려지려면 단장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근데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단장이 항상 감독 이름은 좀 많이 들어봤었는데 단장 이름은 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후보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기 힘든 것 같아요. 단장을 선수 출신을 단장을 안 치는 경향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뭐 성민규 단장도 사실 선출이기는 합니다만은 선수 경력은 되게 짧았죠. 그러니까 선출 단장 중에 지금 유명한 사람은 뭐 심재학 단장 정도, 뭐 그리고 또 KT의 그 이승용 전 단장, 뭐 그런 분들이 좀 유명하셨던 선출 출신 단장이고 염경학 감독님도 SK에서 단장을 하신 적이 있죠. 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많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왜 차단장님 빼세요? 아, 그러네요. 차 단장님 선수 출신이시죠. 워낙에 아무튼- 해설위원이었던 그 기억이 강렬해가지고. 특히나 더 롯데 단장 자리에 대한 후보군을 추리기가 힘든 거는 워낙에 이 롯데자이언츠 단장이라는 자리 자체는 이제 리그 수뇌부에서 좌천당한 리그 수뇌부요? 그룹 수뇌부. 그룹 수뇌부에서 좌천당한 경우에 이제 대표이사와 함께 단장직까지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유배지예요, 유배지? 예전에는 예로부터 그랬어요. 전통의 유배지였습니다. 자이언츠는. 네, 지원통의 약간 그 조선시대 전남 강진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출 단장을 한번 써봤으니까 다시 이게 돌아갈 수도 실패했다 이러니까 다시 이제 또 그룹 내에서 그냥 아무나 안 쳐봐 이렇게 나오지 말란 법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그룹 내 내홍 문제 이런 것들이 워낙에 또 시끄러우니까 자기들끼리 좀 꿍짝이 잘 맞는 분들을 이제 좀 그런 위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롯 무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좀할 오늘 수도 탈춤 있다. 많이 춘다. 그만하자. 아, 아무튼 제 생각에는 좀 실패해버린 상황이 길어져봤자 팀에는 득될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단장을 자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부터 새 감독, 새 단장을 인선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감독이야 뭐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사실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팬들은 뭐 누가 누구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솔직히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요것도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뭐 여기까지는 뭐 팩트니까. 예. 네. 어쨌든 간에 쉽지 않은 상황이 길어질 거고, 그리고 사실 감독을 뽑기 위해서는 먼저 단장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장이 먼저예요? 그럼요. 왜냐면 진짜 단장이 몰라요. 이제 단장이 감독 면접을 봐야 돼. 그럼요. 이종열 해설위원 말투 따라해야지. 그럼요. 아무튼 간에 단장을 그럼 먼저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바가 이해는 됩니다만은 감독을 빨리 뽑기 위해서라도 단장을 먼저 갈아치워야 된다는 말은 말은 되는 말인데, 그 단장도 누가 하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요. 이미 좀 늦은 것도 있고. 결국에는 세 판을 짜려면은 감독도 새 단장이 뽑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지금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독을 빨리 뽑는다. 그러면 그 감독의 면접자는 성민규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말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 면접 자체를 단장이 보통 보게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 길어지는 게 저는 싫다라는 생각도 있고, 무엇보다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근데 감독은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정말로 10년지 대계라고 볼 수 있는 신인 드래프트를 언제 나갈지 모르는 단장 손에 맡겨둔다고? 아무리 이때까지 드래프트를 잘해왔던 단장이지만 저는 이게 근데- 더 기가 찬 거죠, 사실은. 당장 이제 돌아오는 주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그렇단 이유로 성민규 단장을 지금 나가라 할 수는 없어요. 그 며칠 사이에 단장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고 드래프트를 시킨다는 말이는 안 되죠, 그건. 이게 참 그러니까- 어렵긴 하네요. 예. 사실은 만약에 이런 결정을 내릴 것 같았으면 올스타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소문이 돌긴 돌았잖아요. 그때 결정을 내리던가. 혹은 어차피 시즌 끝날 때까지는 뭐 그냥 팀 분위기상
팀이 이때까지 어쨌든 간에 실패는 했지만 우리는 이 체제로 일단은 이번 시즌은 마무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단장과 감독을 안 자르고 이번 시즌을 마무리를 시켰어야 됐다고 봐요. 저도 사실은 동의합니다. 시즌 도중에 이번 시즌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적이 안 나온다 손쳐도 그들이 결자 해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근데 지금, 서튼 감독님은 잘린 건지 뭐 진짜로 자발적으로 나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향이든 마음에 안 들고요. 투자라고 쳐도 그분에게 일말의 책임감도 없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성민규 단장이 지금 거친 문제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딜레마적인 상황만 시즌 내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년 시즌 방향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좀이 아니죠.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좀 책임을 다 해야 됐었는데 단장이나 감독이나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됐다는 말씀들이시네요. 그러니까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거면은 결과를 다 보여준 다음에 짓게 하던가, 혹은 결과라는 게 나오기 전에 쳐냈어야지.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올스타 브레이크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분기점이 맞았어요. 근데 그걸 놓친 거는 정말 우유부단한 선택이었다. 네. 얘기를 이렇게 좀 매운맛으로 하다 보니까 다음 남아있는 게 이제 다음 주 프리뷰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뭔 프리뷰야 이 상황. 그러니까 하하. 프리뷰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 프리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조금씩 쉬는 팀들이 보이기는 하네요. 그런 거는 네. 조금 특이하게 볼 수는 있겠네요. 이제 팀들 간의 이동도 굉장히 많아지고 거기다가 경기가 띄엄띄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각 팀마다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던가 선발 로테이션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어느 팀과 어디서 경기를 하게 된다 정도만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에 사직으로 넘어와서 지긋지긋하게 보고 있는 NC랑 한 경기를 더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수요일부터 다시 또 광주를 가서 기아랑 2연전을 하고 사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해가지고 키움을 만나고 다시 또 대구를 올라가는. 그래가지고 결국에 최종 목적지는 인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 수원 찍고 인천 가고 막 그렇게 될 텐데 그 대구에- 지난주에 그 했거든요 그거. 아, 대구에서 대전 갔다가 수원 찍고 모닥 가네. 예. 와, 전국의 세상에. 주 투어.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거 그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비단 롯데 문제만이 아니고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튼 사직에서 스타트가 되어서 대구, 대전, 수원, 문학까지 이어지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잔여 일정의 스타트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된다라는 걸로 오늘 별자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브님 하실 말씀. 이 팀에 대한 뭐 얘기는 제가 이제 항상 맴매를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더 때리면은 팀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리는 거는 이제 사실 매도 애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9월 19일 화요일 12시 레이븐 EP 1집 나옵니다. 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정하시고 좀 레귤러 선수들 체력 좀 보존하면서 신인 선수들 보는 맛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독 대행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렇게 해도 탱킹이 안 돼요. 저런. 9월 10일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루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KBO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흥행에 불이 붙었고, 가을 야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롯데자이언츠는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거냐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모두의 잘못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로징 좀 하자. 아무튼 많이들 힘드실 거 알고 있습니다만 마음 잘 추스리시고 남은 경기들도 그래도 보실 거잖아요. 재밌게 야구 보시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